광활성인가? 안녕하세요. 예시국 뉴스의 박상원 원장입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돈 많이 버는 관상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5번이나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관상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함성원 씨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형을 5번이나 했다, 관상 성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관상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네, 오셔서 처음부터 말씀하지는 않으시는데 말씀하시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특히 젊은 분들보다는 좀 나이 드신 분들, 40대 중년, 노년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관상 성형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복잡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칙이 상안면부는 인생의 초년, 중안면부는 인생의 중년, 하안면부는 인생의 말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팔자가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중안면부의 가장 중심은 코와 광대인데 이제 코가 휘어져 있으면 이제 인생이 굴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 환자 중에서 운세를 보는 점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요.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나이가 40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넘어지셔서 코를 다치셨어요. 딱 근데 그 다친 위치가 지금 나이 또래에 있는 그 위치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본인이 관상을 보시는 분인데 딱 자기 앞날에 딱 휘어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좀 펴달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서 코를 똑바로 펴드렸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얼굴의 중안면부가 얼굴의 중년부를 나타내는데 이제 보통 광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광대가 돌출되면 좀 세 보인다, 인상이 강하다, 팔자가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면 이렇게 복잡한 그런 관상이라기보다는 얼굴에 굴곡이 있으니까 인생도 굴곡이 있다라고 하는 좀 약간 1차원적인 그 유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계시고요. 그래서 광대가 좀 돌출됐거나 강하거나 비대칭이 있으면 인생이 좀 힘들다,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복코는요 좀 다릅니다. 복코는 우리나라에서 원래 미인형 코가 복코였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좀 도톰하고 너무 높지 않은 코가 이제 예쁜 여자분의 코였죠. 그 당시엔 미인형 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이랑 많이 이제 세계화되면서 저희가 예쁜 코라는 게 조금 더 높고 날씬한 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미인 코였던 좀 펑퍼짐하고 높지 않은 코는 복코라는 이름으로 이제 관상으로 남게 된 거고요. 이거는 약간 이제 시대적으로 이게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복코에 대해서 조금 애착을 갖고 있고요. 좀 우리나라는 좀 귀여운 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국이나 태국 이런 데서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코는 조금 요즘엔 직반버섯, 약간은 버섯이 약간 있는 거를 선호하는 데 비해서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곳은 직선 코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너무 코가 들린 모양에 대한 비선호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결국 이런 관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상 성형이요. 이게 관상이 나빠서 문제가 된 건지 문제가 있어서 관상이 나빠진 건지 이게 선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40이 넘어가면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정불화가 있으면 당연히 이마 주름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름이 많으면 가정불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정불화가 많으면 주름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걱정이 되시면요. 요즘 이마 주름은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치료하시면 뭐 가정불화도 없애고 얼굴 모양도 좀 편하게 되고 밝은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속설 중에 하나가 이 얼굴의 가운데선에 대한 그런 두려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뭐 혈이 있다라든지 거기 약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터부시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의 가운데에 있는 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고 그것들이 이제 불운의 징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근데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한 점빼기 정도, 간단한 애 정도로 치료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사실은 뭐 얼굴에 틈이 있으면 뭐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말도 새어나고 뭐 여러 새가 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이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건 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괜히 발음도 안쪽으로 돌아가지니까 아마 치아 가운데 있는 그 틈은 좀 간단한 치아 교정으로 아니면 간단한 라미네이트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와 성격에 관한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도 역시 이게 결과물인지 아니면 이게 상징인지는 앞뒤 성도가 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입을 꽉 다무는 습관이 생기면 당연히 치아가 안으로 꺾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굉장히 잘 때 힘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또 어금니가 강해지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그 근육이 커지기 때문에 좀 강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것들이 강한 인상이 먼저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이런 선후 관계는 불분명하지만 그런 약간의 관계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사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됐을 때 아니면 뭘 강력하게 원할 때 이럴 때 이걸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좀 이렇게라도 좀 믿고 싶다. 약간 종교가를 믿는다는 느낌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관상 성형을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꼭 될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의 발로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관상이라는 것이 인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상이 좋으면 사실 인상도 좋아지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취업이나 면접 같은 때에도 좋은 인상, 특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서로가 인상을 이제 나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럴 때는 관상이나 인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성형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관상 성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시국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